여러분 스스로를 새라고 불렀던 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통째로 겪어야 했던 정말 끔찍한 굴욕의 핵심이 담긴 말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새장에 갇혀있던 새. 정말 처절하게 들리지 않나요? 이 표현 놀랍게도 류큐 왕국의 왕 쇼네이가 직접 쓴 글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나라의 왕이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7세기 초로 말이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황금세장 속의 왕. 이 왕의 비극은요, 아주 화려한 위선, 그 속에서 시작됩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1609년이에요. 일본의 사츠마번이 류큐의 수도 슈리성을 함락시키죠. 여기서 쇼네이 왕이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그는 일본의 쇼군들을 만나러 강제로 끌려가는 아주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어요. 결국 1611년 겨우 고국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그 직전에 정말 굴욕적인 충성 맹세까지 강요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왕을 끌고 가는 과정이 정말 기이합니다. 분명 패전국의 포로잖아요. 그런데 무려 일본 천황만 탈 수 있다는 최고급 가마, 지붕에 금빛 봉황이 장식된 그 복련에 태워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닌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완전 국빈 대접이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전부 쇼였어요. 저 바다 건너 이국의 왕도 우리 도쿠가와 막부의 권위 앞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 이걸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한 아주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던 거죠. 귀한 손님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인질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속셈은 당시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말을 들어보면 더 확실해져요. 그가 쇼네이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빨리 나라로 돌아가서 조상들 제사나 잘 모셔라 이럽니다. 아니, 왜 왕을 폐위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명나라와의 무역이 절실했던 막부에게 쇼네이 왕이라는 외교적 허수아비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비극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딜레마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뤄집니다.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의 시선이죠.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왕은 일본에서 포로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류큐의 사신들이 필사적으로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왕국이 침략당했다는 사실은 입 밖에도 못 꺼내고 철저하게 숨기면서요. 결국 1611년 명나라 황제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시오네이 왕에게 되려 위로의 편지를 보내요. 내용이 뭐냐면 외놈들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그럼에도 조공을 바치다니 참 기특하고 가엾다. 뭐 이런 식이었죠. 와, 이 동정심 가득한 오해가 오히려 시오네이 왕의 굴욕감을 정말 터뜨려 버렸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쇼도네이 왕은 한쪽에서는 일본의 포로로, 다른 한쪽에서는 명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이 기만적인 이중 생활의 덫에 완벽하게 정말 빠져나올 수 없게 갇혀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굴욕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새장 속 새의 맹세입니다. 일본에 붙잡혀 있은 지 약 2년 반 만에 사츠마번이 드디어 귀국을 허락해줘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쇼몬이라는 서약서를 내라는 거였죠. 이 문서의 내용은 류큐가 앞으로 영원히 사스마의 속국이 되겠다고 맹세하는 한 번 서명하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문서였습니다. 그 서약서의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류큐는 아주 먼 옛날부터 사스마의 속국이었다. 이거였어요. 와, 정말 쇼네이 왕은 자기 손으로 자기 왕국의 독립적인 역사를 그냥 통째로 부정해버려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서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문장이 등장합니다. 당신들의 은혜 덕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니 이건 마치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풀려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바로 그가 자기 입으로, 아니 자기 손으로 스스로를 새장 속 새라고 칭하며 이런 굴욕적인 표현을 써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이 굴욕적인 서약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왕이 고국 땅을 밟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자, 숫자 15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사츠마 번이 류큐의 내정과 무역을 그냥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만든 악명 높은 15개조 법규의 숫자입니다. 이 조항들이야말로 류큐의 숨통을 제대로 조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부터 명나라랑 무역할 때 무조건 우리 사스마 허락 맡아라. 너희들 쓰던 단위 다 버리고 이제 일본 도량형 써라. 심지어 외국 상인 만날 때도 우리 허락이 필요하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건 뭐 경제 외교 주권을 그냥 다 빼앗아간 거죠. 여기에 더해서 북쪽의 아마미 제도까지 영원히 사스마 땅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문서에 끝까지 서명하기를 거부했던 충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나 오야카타라고. 그런데 이 신하가 쇼네이 왕이 바로 보는 앞에서 참수당합니다. 왕은 그 끔찍한 비극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후에야 홀로 남아서 이 모든 치욕을 감당하며 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껍데기뿐인 왕국으로의 귀환. 네이왕이 처했던 상황을 정리해보면 정말 딱 이렇습니다. 보세요. 도쿠가와 막부한테는 자기들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전리품이었죠. 또 명나라에게는 이 모든 진실을 숨겨야 하는 가짜 충신이었고요. 그리고 그를 직접 지배한 사스마번에게는 스스로를 낮춰 불러야 했던 바로 그 세장 속의 새였던 겁니다. 결국 쇼네이 왕이 겪었던 이 굴욕은요, 단순히 전쟁에 서진 포로의 고통,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아주 교묘한 심리적 그리고 구조적인 함정이었어요. 왕 개인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왕국의 주권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다각적인 공격이었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힘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할 때 과연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누가 어떻게 전하게 되는 걸까요?